안녕하세요. 꿀렌즈 PD입니다. 국내 범위를 세우고 다양한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샤오미가 3월 27일 글로벌 공개한 따끈따끈한 신상 스마트폰 포코 F7 프로를 4월 21일 국내 판매 시작했습니다. 포코 브랜드는 2018년 F1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동시대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성능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했고 2025년에 국내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포코 F7 프로입니다. 포코 F7 프로는 256기가가 71만 9,990원, 512기가가 79만 9,990원으로 국내 출시되었는데 글로벌 출시 가격이 $499와 $549인 점과 높은 환율을 감안하면 최상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코 F7 프로가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포코하면 떠오르는 가성비가 좋다는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스냅드래곤 8 젠3 AP를 탑재한 성능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바로 전년도 최상급 AP를 70만원대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현존 최고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GPU 관련된 3마크 점수에서는 애플의 A18 프로와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니까 성능은 충분히 좋습니다.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3종의 결과를 이어서 보면 성능 유지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실제 유지 성능에서는 최상위 제품들과의 성능 격차가 최고 성능보다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성능 유지 안정성이 높으면 발열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서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1시간 이상 플레이하면서 전후면 열화상 카메라로 외부 발열을 확인했습니다. 전면 최고 온도 38도대, 후면 최고 온도 37도대가 나와서 게임을 2시간 이상 연속으로도 해봤는데 최고 온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평가받는 스마트폰도 원심 플레이 시 40도는 살짝 넘어가는데 포코 F7 프로는 37에서 38도대니까 정말 쾌적합니다. 포코 F7 프로의 강점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에 있는데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발열 관리입니다. 발열 관리 관련해서 제조사의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까 리퀴드쿨 테크놀로지 4.0과 3D 아이스루프라고 부르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더라고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할 때 쿨링 시스템을 강조했다고 해도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이 녀석은 진짜입니다. 발열을 확인한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 원신을 하고 또 했는데 그래픽 설정을 최고로 한 상태에서도 끊김이나 버퍼링 없이 아주 원활하게 게임을 계속 즐겼습니다. 게임 터보에서 게이밍 성능 향상을 위해 와일드 부스트 모드를 켰고 초해상도 설정과 스마트 프레임 룰까지 모두 활성화를 했습니다. 최고 사양 세팅으로 최고 수준의 그래픽 품질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처럼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는 분들이라면 탐낼 만한 스마트폰입니다. AP의 성능에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램과 저장 장치입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은 AP가 핵심이지만 램과 저장 장치가 AP의 성능을 잘 받쳐주는지도 중요합니다. 포코 F7 프로는 최고 수준인 LPDDR5X 12기가 램과 UFS 4.1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장 용량 옵션은 256기가와 512기가가 있습니다. 포코 F7 프로에서 퍼포먼스만큼이나 주목할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포코라는 브랜드를 수년 전 모델로 기억하고 있다면 퍼포먼스에 몰빵한 스마트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퍼포먼스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수준을 많이 높였고 특히 디스플레이는 가성비로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갖췄습니다. 6.67인치 2K 플로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1440x3200의 QHD 플러스 해상도, 121Hz 주사율, 최고 3200니트 화면 밝기, 돌비 비전과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20대 9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대 화면 비율이 89.3%로 상하좌우 베젤도 비교적 얇은 편입니다. 참고로 바디 대 화면 비율이 베젤이 매우 얇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91.4%, 갤럭시 S25 울트라가 92.5%입니다. 웹서핑을 하든 영상을 보든 포코 F7 프로의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TV 라인안트로부터 로우 블루라이트, 플리커 프리, 1주기 리듬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F1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포코 스마트폰을 리뷰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포코는 카메라를 포기한 듯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을 정도인데 광각과 초광각의 듀얼 구성인 포코 F7 프로의 카메라는 다릅니다. 그냥 쓸만하다라고 외치면 와닿지 않으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 렌즈 구성이 광각 플러스 초광각인 아이폰 16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광각 사진을 먼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부분을 확대해서 봐도 포코 F7 프로로 찍은 사진의 선명도가 뒤처지지 않고 노이즈도 비교적 잘 억제합니다. 다수의 접시를 촬영한 사진에서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포코 F7 프로의 사진 속 그릇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의 표현이 아이폰 16과 비빌만 합니다. 포코 F7 프로로 촬영한 무보정 사진을 단독으로 몇 장 이어서 보면 사진이 주는 감성이 마음에 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소수보다는 다수일 겁니다. 다만 포코 F7 프로의 50MP, 아이폰 16의 JPG 최대 48MP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비교하면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한데 일부분을 확대하면 선명도에서 아이폰 16이 앞섭니다. 포코 F7 프로의 고해상도 사진 처리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는데 절대적으로는 쓸만합니다. 다음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포코 F7 프로의 초광각 렌즈가 4분의 1인치의 작은 이미 센서를 사용하고 800만화소를 지원해서 하드웨어만 보면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판단을 할 정도가 됩니다. 역시나 아이폰 16의 사진과 함께 보고 있는데 일부분 확대해보면 선명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질감의 표현으로 포코 F7 프로가 노이즈 억제를 위해 부드럽게 처리하고 아이폰 16은 노이즈가 더 드러나면서 거칠게 표현합니다. 포코 F7 프로의 가격대나 하드웨어 스펙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제품과 비빌 수 있는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광각사진의 기본 품질이 괜찮은 만큼 인물 모드로 촬영한 사진도 제법 볼만합니다. 촬영 시 24mm 또는 35mm 중 하나의 화각을 선택할 수 있고 촬영 후에 심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촬영 시 배경 그림 정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물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모델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사진의 품질은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전면 카메라 촬영한 셀피 사진은 평범합니다. 딱 가격대만큼의 성능을 내는 부분으로 스마트폰 등의 작은 화면으로 소비하기에 무난한 수준입니다. 포코 F7 프로의 카메라 사진 품질을 아이폰 16과 비교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영상은 유명 프리미엄폰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딱 가격대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떨림은 그럭저럭 잡아내는데 노이즈가 다소 있어서 거칠게 표현합니다. 영상을 워낙 많이 보는 시대라서 영상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영상 품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포코 F7 프로가 국내에 70만원대로 나왔지만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프리미엄급을 넣은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안에 포코 모델 최초로 적용된 울트라소닉 인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는 중보급형에 주로 사용되는 광학식이 아니라 제조 단가가 더 비싼 초음파식입니다. 광학식과 초음파식의 사용성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초음파식은 손가락에 습기나 이물질이 있더라도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P68 방수 방진입니다. 방수와 방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IP67이나 IP68이 중국기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70만대 스마트폰에 IP68 방수 방진이 들어간 것은 장점입니다. 포코 F7 프로는 6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사용시간 체크를 위해 유튜브 4K HDR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재생했을 때 11시간 17분 사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대화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종과 비교를 하면 갤럭시 S25 울트라와 오차 범위 안에서 사용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는 사용시간이 약 5% 짧습니다. 고가의 제품들과 비교 시에 배터리 사용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용량을 늘려서 사용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터리 사용시간은 충분히 넉넉하죠. 이어서 충전은 최고 90W를 지원해서 6000mAh를 100% 채우는데 약 37분이 걸립니다. 충전 시간이 매우 빠르죠. 다만 어댑터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90W를 지원하는 어댑터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워낙 성능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폰이다 보니 퍼포먼스부터 살펴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평가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 외계인 눈처럼 보이는 카메라 섬도 그렇고 무광과 유광이 언밸런스하게 정연된 모습도 쉽게 적응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카메라 디자인이 일반적인 미적 기준과 다르더라도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광으로 들어간 측면 메탈 프레임의 세련미가 괜찮습니다. 색상은 제가 사용 중인 블랙 이외에 블루와 실버가 있습니다. 포코 F7 프로는 대화면에 속하는 6.67인치 제품인데 206g의 무게와 8.12mm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그립감이나 휴대성은 무난합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요소죠.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센서는 가속도 자유로 방향 근접 조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격을 낮추면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포코 F7 프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테레오 스피커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딱 중급형 스마트폰 수준으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 사용하기에 그럭저럭입니다. 포코 F7 프로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샤오미 하이퍼OS2를 탑재했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이니까 서클 투 서치 검색,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만원대 출시 가격으로 국내에 등장한 포코 F7 프로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프리미엄급 라인업으로 구분되는 100만원 이상의 가격대였다면 평가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포코 F7 프로의 국내 출시 가격은 70만원대죠. 스마트폰 자체만 보면 70만원대 제품이지만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될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밸런스 좋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삼성의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낮다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삼성과 비교 시에 AS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샤오미 코리아도 AS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니까 AS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될 듯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 또는 유튜브 쇼핑 기능 연결을 통해서 남겨두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